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4개국어 송현정 선생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 같이 공부해야 할 작품 정학유의 농가 원령가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가사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운문문학이라고도 얘기하고 내용이 줄글처럼 쭉 연결되어 길기 때문에 산문문학이라고도 하는데 자 얘는 3, 4조나 4, 4조의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운문이라고 본다면 얘는 시가의 장르에 속하겠고 산문은 이러한 율격을 지니고 있지만은 연속되어 있을 거야. 연속체란 말이야. 그래서 내용이 길게 연속되어 있어. 그럼 산문 문학 중에 뭐 교술의 장르, 교술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교술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면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좀 길게 표현하는 것. 우린 그럴 때 교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사도 산문이라고 본다면은 교술의 문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원령가를 지은 정학유, 정약용의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에요. 정약용이 농사를 중시했던 중농주의 실학자임을 고려한다면 정학유도 역시 무엇을 중시한다? 그렇지. 농사 짓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럼 농가에서 원령, 매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마치 농촌에서의 월중 행사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농가 원령가인데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정월의 절기 속에 이런 거 보이지 그치? 이 농가 원령가는 전체가 1월령부터 즉 정월령부터 12월령까지 있는 월령체야. 매달 달에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항상 앞부분에는 절기가 소개가 될 거야. 절기 소개. 맨 처음에는 절기를 소개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자기가 감상, 즉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할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농사일이 나와야 되겠지. 어떤 농사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세시풍속. 그 달에 알맞은 세시 풍속이 나와. 내용은 전체가 다 대부분 이러한 구성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 절기 소개나 감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감탄형을 쓰겠지. 그래서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할 거야. 어떤 게 있을까요? 뭐뭐로다, 뭐뭐로구나 이런 거 사용하겠고 농사일, 권장을 할 때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쓸 겁니다. 명령형 종결 어미 뭐뭐 해라 뭐뭐 하라 그치 그 다음에 뭐뭐 하소 이런 말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침을 줄 겁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월령과 8월령 딱 두 개만 해봅시다. 정월은 1월, 정월은 맹춘이라 입춘과 우수라는 절후, 이건 절기야. 입춘의 절기, 우수의 절기가 있구나. 뭐뭐로다. 자 보세요. 감탄형 종결 썼죠. 산중 간악의 빙설, 눈은 아직 남아있지만 들판, 평교 광야는 그냥 들판, 넓은 들판에 모든 경치가 조금씩 변하는구나. 어떻게?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정월에 대한 감상, 뭐뭐하도다. 자, 감탄형 종결함이 보이시죠? 어와 우리 성상은 우리 임금이라는 말.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중농, 농사를 중하게 여기셨어. 간측하신, 아주 간절하신 권농, 유눔, 이거 보세요. 농사일을 권장하는 권농, 유눔, 임금님의 말씀. 방방 곳곳에 반포 널리 퍼뜨려졌어. 슬프다. 자, 정서를 이렇게 직접 제시하고 있어. 자, 무엇이 슬프냐? 농부들아, 아무리 너네가 무식하다 해도 네 몸의 이해는 돈, 이익이야. 네 몸에 이익 되는 것은 고사, 제쳐놓는다 해도 성의, 임금의 뜻을 어기겠느냐? 어기면 돼요? 안 되겠지? 아까 임금의 뜻이 뭐였습니까? 위에 나와 있었던 농사를 권장하는 거. 즉 권농 유눔이겠지. 뭐뭐 하겠느냐. 자,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너희들이 돈 벌어 먹고 살고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의 임금이 농사를 권장하고 있잖니. 너희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해 라는 모습 보이죠. 산전수답
반쯤 나눠서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하오리라. 1년의 풍흉, 풍년과 흉년은 측량, 헤아리지, 다시 말해서 예측하지. 못하여도 인력이 사람의 힘이 극진하면은 최선을 다하면 천재, 하늘의 재앙을 면한다. 굉장히 여기 보세요. 획기적인 거야. 우리 전까지는 문학을 배울 때, 특히 조선의 문학을 배울 땐 거의 운명론적인 사고를 많이 봤을 텐데 이 파트는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재앙까지도 면할 수 있어. 탈운명적 사고라는 거.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제각각 권면, 권장하는 거야. 근면함을, 즉 부지런히 권해서 게을리 굴지 마라. 뭐를? 농사짓기를. 그렇지. 농사일을 게으르게 굴지 말아라. 농사일을 서로 부지런히 권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1년 지계, 제춘. 1년 지계, 1년의 계획은 제춘, 봄에 있어. 봄에 하니 모든 일을 미리 준비를 해라. 봄에만이 실, 시. 자, 일의 실자의 때 시자니까 봄이라는 기간에 때를 놓치게 되면은 종년, 이 해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일이 낭패가 돼. 그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너네들 큰일 나. 그럼 어떤 농사를 지을까? 일단 농지, 땅을 다스리고 농우, 소를 잘 보살피고, 그렇지,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지. 재거름을 한쪽으로 실어내. 이 재거름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 지을 그 땅에 미리미리 뿌릴 거름이야. 재거름 재워놓고 이 거름을 한쪽으로 다 쌓아놓고 맥전, 보리밭에 오줌 두기, 이거 거름을 주는 거. 새가 되기 전보다 더 힘써 하자. 늙은이는 근력, 힘이 없고 힘든 일을 못한다 해도 낮에는 이영을 넣을 수가 있고 밤에는 새끼를 꼬을 수가 있지. 이영 넣고 새끼 꼬고 이것도 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때 맞춰 지붕을 이으니 큰 근심이 덜었어. 여기서 봐봐. 누구나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나눠서 분배해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네. 그 다음 과일나무에 보긋 따고 가지 사이에 돌 끼우고. 자, 이 파트는 잘 봐야 돼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은 이 자기네끼리 너무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잘 안 열리니까는 여기 사이에 돌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틈이 좀 벌어지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어떤 학교에서는 얘를 농사일로 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건 미신적인 거니까는 셋이 풍속. 왜냐면 가지 사이 돌 끼우기를 뭐 나무 장가 보낸다 뭐 이런 말로 대신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건 나가야 되는데 농사일로 보는 학교가 있고 풍속으로 보는 학교가 있으니, 자, 이 파트는 조심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정조, 정월 초하는 날 미명시 새벽 밝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시험조로 한번 해어보자. 며느리들은 잊지 말고 소국주라고 해서 술이에요. 술을 한번 걸러라. 왜 걸러야 돼? 미리 준비를 해야지. 삼춘백화시, 봄에 막꽃이 필 때 화전, 일취, 술 마시고 잠깐 쉴 때도 있어야지. 상원, 상원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라고 부르는 그때예요. 달을 보아서 수한, 장마와 가뭄을 미리 안대. 아, 이거는 뭐냐면 정월의 보름달이 붉게 보이면은 비가 좀 들어오고 약간 희게 보이면은 장마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이게 노동의 경험이래. 이런 그 노동을 많이 해본,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들이 그 달의 색깔에 따라서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오고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겠구나. 대강 짐작하니 까지. 여기까지는 정월에서 해야 되는 농사일이야.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세시풍속이 나와야 되겠지? 정월, 정조, 정월 첫 아침에 언제야? 설날에. 그렇지. 세배하는 것은 두터운 우리의 풍속이야. 새 옷, 우리가 설빔이라고 부르는 새 옷을 떨쳐 입고 친척과 이웃을 서로 찾아가 노소, 남녀, 아동까지 3, 4, 5 다닐 적에 와각버섯. 자, 새 옷이니까 어때? 옷이 이렇게 소리가 나겠지? 와각버섯, 울긋불긋. 자, 의성어와 의태어. 이 모든 빛깔이 아주 번화, 화려하다.
우리 옛날에 옷들 보면 한복들, 특히 아이들이 입는 색동 옷들 보면은 울긋불긋하고 아주 화려한 옷들 많이 있겠죠. 남자아이는 연띄우기 놀이하고 계집 아이들은 널뛰기 놀이를 하고 윷놀아 내리게 하는 것은 윷놀이 하는 것은 소년들의 놀이로다. 다 세시풍속이지요. 사당에 세아를 한다. 자, 사당에 세아를 한다. 사당은 조상을 모신 곳이잖아. 먼저 인사를 하는데 병탕, 떡국에 죽과 술과 안주를 가지고 인사를 해라. 운파, 미나리, 무까지 곁들이면은 보기에 아주 신선하고 오신채. 자, 오신채는 양반들이 왜 새배를 할 때 설날에 사당에 인사를 드릴 때 미리 준비하는 그 나물들이야. 근데 우리 평민들, 농민들은 이 5가지를 다 채우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운파, 미나리, 무싹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오신채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야. 보름날 약밥 제도 신라 때부터 내려온 풍속이고 묵은 산나물을 삶아내면은 고기와 바꾸겠느냐. 이 고기는 양반들이 주로 준비하던 것. 산채는 우리 평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귀 밝히는 약술, 푸른 삼년, 생률 이런 것들 여기 읽어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 다 정월 대보름날에 있었던 행해졌던 우리의 세시풍속이야. 먼저 풀어 불러 더위 팔기 이거야. 치고 내 더위 사라 하면은 내 더위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래. 달맞이에 횃불 켜기 흘러오는 풍속이고 아이들의 놀이로구나. 자, 정월 대보름의 풍속까지 뵀죠. 다음 거 이제 8월령. 우리 음력 8월은 양력으로 간다면 9월이나 10월이 될 텐데 이때 뭐 합니까? 대부분 추수를 하겠죠. 자, 그때 모습 한번 봅시다. 역시 맨 처음에는 절기 소개로 가야 되겠죠. 8월이라 중추가 되니 백로 추분의 절기로다. 북두성의 자루 부분이 돌아 시간이 흘렀다 이거야. 서쪽 편을 가리키니 신선한 아침 저녁의 기운, 추의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하면 바로 가을이지요.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 사이에 들리는구나. 아침에는 안개 끼고 밤에는 이슬이 내리고 그래요. 이 8월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있을 수 있는 변화예요. 백곡, 이 수많은 곡식들이 성실에 아주 염을 넣고 그리고 만물을 재촉하니 들구경 보니까 힘 들인 일 공이 이제야 나타난다. 백곡에 이삭이 피고 여물어서 다 고개를 숙였어. 서쪽에 익은 빛 황운. 자, 황운 보세요. 누렇게 익은 곡식입니다. 자, 황운이 만약에 전쟁의 상황에서 황운이란 말이 쓰이면은 전쟁의 기운이란 뜻이고 이렇게 가을에 쓰이는 것은 누렇게 익은 곡식이란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백설 같은 면화송이 산호 같은 고추 열매 처마에 널었어. 가을빛이 아주 밝고 환하다. 자, 여기까지는 8월에 대한 감상이 나오겠지. 자, 절기 속에 나오고 그거에 대한 감상 정서가 나오고 자, 그다음 뭐 한다? 농사일 권장하는 거 나오겠지. 마지막에 세시풍속이 나오겠고. 안팎 마당을 닦아놓고 발채나 망구 같은 거는 이 그릇들 미리 장만을 하소. 면화를 따는 망태기에 수수, 이삭, 콩가지를 모두 따서 담아야 되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즉 나무꾼이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산에 있는 과일들, 머루나 산, 달에 산의 과일을 가지고 와야 한다. 뒷동산에 밤 대추는 아이들의 세상이고 원래 밤이나 대추는 아이들이 따는 거야. 알밤을 모아서 말이어라. 자, 말려라야. 말려라. 철, 제사 때 쓰게 하소. 옛날에는 그 음식의 저장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제사 때 항상 필요한 게 밤이란 말이야. 이 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딱딱하게 다 말려놓고 제사 때 이걸 삶아가지고 제사상에 올렸어. 명주는 우리가 만든 그 옷이잖아, 그치? 명주를 끊어내어서 가을 햇볕에 마전, 바래고 하얗게 표백을 하고 그 흰 옷에다가 쪽들이고 남빛의 색깔을 들이고
청홍, 붉은빛, 푸른빛, 색색이 색깔을 드려라.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면은 수의, 자, 수의는 우리 돌아가신 분들에게 입히는 옷이란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 늙으신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수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입는 옷, 그것을 미리 마련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더 오래 장수하신다. 그런 말이 있었어. 자,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면은 수의를 먼저 준비하고, 그 남는 것은 재단을 해서 자녀의 그 혼수로 좀 사용을 해보자. 집 위에서 잘 익은 박은 아주 중요한 기명 그릇으로 쓸 수가 있어. 자, 쌀이나무로 빗자루를 만들어 마당지를 한번 쓸어보자. 여기 타작이란 말이 있는데, 자, 타작이란 말을 지우도록 합시다. 참깨 들깨 거둔 후에 중오려, 자, 올벼라 그래서 일찍 익는 벼에 그 추수를 먼저 할 수 있는 벼예요. 중오려를 타작을 하고, 담배 한 줄, 녹두 몇 마를 아쉬운 대로 작전해라. 무슨 말이야? 우리가 8월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한가위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잖아. 이 명절 때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 집에서 담배 몇 줄, 녹두 몇 말 미리미리 장에 가져가서 팔아서 돈을 마련해 놓아라. 장구경도 할 수 있고, 그 장구경 할 때 흥정도 잊지 말아라. 북어회, 북어 20마리, 이걸로 추석 명절을 쇠야 볼 건데, 신도주, 햅쌀로 만든 술이라고 해. 신도주와 올벼로 만든 송표, 그 다음에 박나물, 토랑국까지, 이런 음식들을 먼저 장만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선산의 제물하고, 즉 먼저 제사부터 지내고 그 다음에 혼자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눠 먹자. 풍속을 교화하려는 목적이 여기 드러나는 거야. 제사를, 조상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거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세시풍속 나와 있습니다. 자, 일도 이제 급한 건 다 끝났으니 어떻게, 한 해 동안 고생했던 며느리들에게, 며느리는 휴가를 받아서 본집의 근친은 친정 부모를 만나러 가는 것을 의미해. 본집에 이 근친을 가는데, 개 잡아, 옛날에는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육류가 굉장히 귀했으니까는 개고기도 그래도 좋은 고기였었어. 개를 잡아 삶아 건져서 떡하고 술병 모두 챙겨주는 거야. 시댁에서 며느리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라고. 초록 장옷, 반물치마, 장속 차려입고 다시 보니까 여름 내내 농사 짓다가 지친 얼굴이 이제 소복, 원기가 회복이 되었구나. 중추야 밝은 달에 지귀 마음 놓고 놀다가 와라. 그래서 며느리에게 농사 짓느라 고생했으니까 좀 친정 갔다가 놀다 와라 라고 휴가를 주는 모습이야. 금년에 일을 다 못했으면 내년 계획을 먼저 해라. 밀재 베어 더운 가리 모맥을 추경, 즉 이거 밀재가 풀이야. 이 풀을 베어서 더운 가리 모맥 보리를 농사 지을 거 미리 준비를 하자. 끝까지 못 익었어도 급한 대로 걷고 갈아보자. 밀과 보리를. 인공 사람의 일만 그러한가, 천시 하늘의 때도 이러하니 반각 잠시도 쉴 데 없어. 일이 마치자마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여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를 했어. 이 추수를 한 후에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뭐 해야 돼? 가을 농사, 즉 보리 농사를 지어야 돼. 보리 농사를 추수 이후에 해서, 보리 농사는 언제 추수하냐면 이건 또 여름 부분에 추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이 하나가 끝나면은 또 다른 일이 시작하는 거,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도 항상 그래 라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 정리를 한번 가보시면, 이것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놀지 말고 이렇게 때 맞춰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 그리고 너만 알면 안 돼, 조상도 알아야 되고 이웃도 돌봐야지, 계몽적인 내용이에요. 달이나 절후는 절기예요.
절기에 따라서 농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세식 풍속이 있는지 노래하는 것이고 매 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령체의 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표현법도 있고 직설적 표현 사용하고 농촌 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특징이고, 자, 이해와 감상은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작품은 원령체 맞지요? 교술 장르 맞지요? 동그라미. 농민의 생활을 반영한 노래예요. 고려가요 동동과, 자, 고려가요 동동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 화자의 서글픔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같을 순 없고 뭐가 같다? 원령체라고 하는 형식이 같다. 그래서 X. 자, 세 번째, 이 노래는 농촌의 잘못된 생활구조. 자, 우리 읽으면서 너네 이거 잘못했잖니?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답은 X. 네 번째, 농민아 너네 고생했어. 이 내용이 아니라 농민아 너네 빼먹지 말고 이거 다 해야 돼 라는 거기 때문에 노고에 대한 위로라고 보면 안 되겠지. X. 자, 다섯 번째, 농촌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농촌생활 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는 건 맞겠지요. 동그라미. 작가가 열심히 농서를 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 너네가 돈 버니까? 아니지. 권농, 윤, 그치, 임금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 맞습니다. 일곱 번째, 며느리들 잊지 말고 술을 걸러라. 농사일이 아니라 봄에 한번 술 마시고 놀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 라는 거기 때문에 X. 여덟 번째, 화자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 자,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 자, 정하규는 농민이 아니라 양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X. 아홉 번째, 화자는 농민과 자기의 처지가 대조적이야? 전혀 대조적인 거 없었습니다. X. 열 번째 보세요. 여기 나오는 자연은 즐기는 자연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풍류가 아닌 삶의 현장으로, 이건 맞는 말이겠지. 자, 동그라미. 그 다음 뒷장을 보면 간단한 서술형 문제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 정월에 제각과 권면, 근면함을 권장하는 거지 게으르게 굴지 마라 라고 해서 작가의 태도가 뭐야?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태도 알 수가 있겠죠. 12번째, 농촌에서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을, 자,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었으니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했고, 작가는 명령형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 뭐뭐해 하소 청류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권장하고 있고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어. 성의, 14번째, 성은의 임금의 말씀이었어. 뭐야? 농사 권장하는 거? 그렇지. 권농, 윤음이라고 있었고,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한다. 모든 것이 운명이다가 아니라 노력하면 운명도 이겨낼 수 있다. 탈, 운명적이라고 그랬어. 16번째, 자, 이 작품의 순서야. 절기 소개가 먼저, 정서가 그 다음에 농사일, 마지막에 뭐 있었지요? 그렇지, 세시, 풍속 있었고요. 마지막 문제,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어 모든 일을 미리 하라. 선생님 지금 얘기했지요. 자,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니 모든 일을 미리 하라. 자, 됐지요? 가사라고 하는 파트는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는 장르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완벽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